자,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호날두가 나갔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톱 자리에 누구를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갔을 때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었던 클럽이죠. 그쵸.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뭐 흔히 이제 전북현대 K리그 역사처럼 전통적으로 윙이 강하다. 맨유도 사실 윙이 정통적으로 강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동안 프리미어리그를 정말 주름 잡았던 시기들을 보면 공격수가 꽤 좋았습니다. 요크와 콜에, 영훈의 투토, 그리고 그다음 마이상, 반니. 반니스텔루이, 그리고 웨인 룬이라는 존재. 뭐 루이사가 파트너일 때도 있었고 카를로스 테메즈가 파트너일 때도 있었고 베르바토프가 파트너일 때도 있었고 치차리토가 파트너일 때도 있었고 반페르시가 파트너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 사실 네. 반페르시는 또 따로 띄워놓고 가도 돼요. 왜냐면 맞죠. 득점왕을 했기 때문에. 맞아. 그땐 또 네. 우리가 약간 더 내려오기도 했으니까. 그런 상황들까지 공격수가 참 꾸준히 좋았고 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유로파리그 우승에 견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등등의 카바니가 잠깐 맞아요. 살짝 빛났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랬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예전에 비하면 공격수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고 그 공격수의 무게감을 레전드 호날두가 돌아와서 다시 메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쉬운 2기 마무리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어쨌든 18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네, 지난 시즌은 좀 중반기 빼곤 잘했다고. 네, 뭐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올 시즌 들어오면서 네. 결국 이제 터나 감독 체제하에서는 완전히 이제 배제가 됐고 선발 출전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터나 감독이 어떻게 보면 기조였잖아요. 거기다가 시즌을 다 마치지도 못한 채 도중에 팀을 이탈해버리는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이탈해버리는 매우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맨유는 공격수에 대한 이 비상등이 확실히 켜진 상황이죠.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샬이 나왔습니다. 마샬이 나와서 골을 넣었는데 그리고 이제 레시포드의 폼이 지금 갈수록 계속 올라오는 네. 느낌이에요. 월드컵에서도 잘했고 맨유로 돌아와서도 레시포드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뭐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코치가 좀 도와주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네, 있고. 이제 베니 메카시 코치가 이제 7월부터 합류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반페르시가 또 이제 캐링턴을 찾아서 네, 이런 좀 조언을 해줬다고 하니까 작은 아이를 물려줬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작은 아이를 물려주면 이제 이적을 하겠죠. 그러면 안 되죠. 맨유를 위한 작은 아이를 물려줬다. 네, 네. 레시포드 아마 계속 좋은 활약 해줘서 여기 팀에서 정착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마샤를 최전방 원톱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가면 갈수록 이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대한 보강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중론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실적인 타겟은 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오늘 이 선수가 링크가 있어서 갈 것 같습니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맨유랑은 궁합이 좀 어떨까 이런 거를 이제 좀 보는 겁니다. 이 이외에 뭐 예를 들면 FA라든지 네.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 선수들 중에는 이제 누가 있는지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맨유에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드림 타겟 같은 선수인데 빅터 오시멘. 야, 근데 사실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타겟이네요. 오시멘은 사실 영입 가능성이 저는 거의 0에 수렴하지 않나. 왜냐면 이미 나폴리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폴리 진짜 잘하고 있기 팀 때문에. 자체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네. 오시면은 이 공격수 중에서 지금 최상급 매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선수는 진짜 압도적인 운동 능력을 지녔다. 저는 그 사디오 마네를 볼 때마다 약간 뭔가 다른 선수로는 대체가 안 되는 고유의 운동 능력이 참 많이 돋보인다고 생각을 약간 했거든요.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시면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시멘은 근데 지금 가치가 1억 파운드가 넘습니다. 1,500억 정도가 넘고 야. 나폴리가 지금 리그에서도 무패 1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굉장히 순항을 하면서 네. 16강에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나폴리를 우승 후보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시멘은 나폴리를 떠날 이유가 지금까지는 딱히 없다. 내가 사실 오시멘이라도 이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서 안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디든 이적할 이유사가 없다. 네, 차라리 가면 네. 여름에 갔지 겨울에 이렇게 옮길 이유는 없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다른 리그로의 진출을 꿈꾼다고 해도 나폴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매우 엄청날 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도 구매하려는 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이 이제 마르쿠스 티랑이거든요. 왜냐면 티랑이 지금 계약 기간이 23년 6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재계약을 안 한다는 가정 하에 네.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재계약을 안 하면 이번 겨울 이적성 지나면 이거는 그냥 FA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가 이제 빌트를 인용을 해가지고 소식을 좀 전해서 이것도 사실 좀 됐거든요. 한 열흘 정도 이 정도 된 기사인데 이 겨울 이적 시장 영입 리스트에 튀랑이 추가가 됐고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튀랑이 윙어로 나와서는 기복이 좀 심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 볼 운반하는 윙어에서 피지컬을 이용해서 제공권 경합해주고 그리고 암쪽으로 주고 다시 들어가는.
약간 이제 리턴 받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중앙 공격수로 기용이 되면서 기량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월드컵 4강의 모로코전이나 결승의 아르헨티나전이나 그때 마르코스 티랑은 톱이 아니고 왼쪽 윙으로 뛰었죠. 맞아요.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윙으로 거기서 뛰었어요. 윙으로 뛰었어요. 은바페가 그때 톱으로 이동을 해서. 근데 그냥 선수 고유의 어떤 자신감이 그냥 올라간 것 같은 게 그때 윙 자리에서 이 선수가 데시앙이 속도전을 붙이려고 할 때의 의도에 따라서 정말 투입되자마자 속도로 상대를 좀 제압하고 원투를 동료와 주고받는 상황들, 침투를 통해서 전방에 어떤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까지 경기 분위기를 바꾸는 조커로서 역할을 되게 잘 수행했던 선수예요. 거의 이번 월드컵 때 프랑스의 1순위 교체 멤버였어요. 맞아요. 보면은 네, 지루 빠지면 그 자리 티랑 들어가고 요긴하게 쓰였죠. 은바페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이런 그림 많이 티랑 그렸었고 왼쪽하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스탯 기준으로 봤을 때도 15번 선발해서 10골 그리고 3개 도움. 이거는 뭐 사실 중앙 공격수로서의 제 역할은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데려올 수 있는 매물 중에서는 티랑 괜찮지 않나. 일단 영입의 난이도가 오시맨만큼 크진 않고요. 그렇죠. 계약 기간 때문에. 그리고 윙도 되고 톱도 된다는 것에 이점이 좀 있어요. 레시포드와 뭐 번갈아 가면서 쓸 수도 있고 전술적인 스위칭을 또 주문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뭐 전방위적인 활동량까지 보여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터너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압박 축구 그리고 앞쪽에서부터 많이 뛰어줘야 되는 이 톱의 역할 그런 것에 잘 부합하지 않나. 저는 티랑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릴리앙 티랑이 올드 트래포드를 자주 방문할 거예요. 아 그렇죠. 경기를 많이 오거든요. 왜냐면 프랑스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도 많이 마르코스 왔죠. 티랑 교체되면 무조건 릴리앙 티랑 비춰주더라고. 경기를 많이 보러 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임대 얘기가 조금 있었던 선수인데 알바로 모라타입니다. 모라타. 네. 사실 이제 모라타는 프리미어리그를 이미 경험을 했죠. 첼시에서 그랬죠. 콘테 감독이 이끌던 2017-18 시즌 때 전반기 때는 나름 뚝배기가 좋았어요. 그때 뭐 모라탄이라고 탄코 아스필리쿠에타가 올리고 그거를 이제 모라타가 헤더로 받아놓는 그런 상황들이 좋았던 데다가 분명 전반기 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헤더가 괜찮았어요. 뚝배기가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중반기 그 모든 어떤 악순환의 기점이 됐던 경기가 아스날 원정 경기였는데 그때 뭐 빗나간 상황으로만 거의 헤트트릭을 만들어서 모라타의 굴욕과도 같은 경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좀 확 꺾이기 시작했죠. 그 경기를 통해서 이제 사실 토레스를 소환을 했죠. 맞아요. 첼시 백인 팬들 공격수. 입장에서는 잘생긴 백인 공격수. 그래서 첼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실패를 하게 됐는데 올 시즌 이 아틀레티코 소속으로는 14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에서 헤더, 왼발, 오른발 각각 한 골씩 넣었어요. 맞아요. 조별리그 전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렸고 계약 기간이 24년 6월까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아틀레티코가 허락을 한다면 이제 맨유는 임대로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사실 알레티 입장에서도 굳이 내줄 이유가 없어서 이쪽도 영입 난이도는 좀 셉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겨울 이적 시장 임대로 잠깐 쓰고 여름 이적 시장에 진짜 거물고 공격수를 영입한다는 전제가 깔리면 모라타 뭐 나쁜 카드까지는 아니지 않나. 근데 어쨌든 아틀레티코도 뭐 쿠냐 선수를 최근에 윙으로 좀 돌려서 쓰긴 했지만 1월에 울버햄튼으로의 이적이 갔죠. 확정이 됐죠. 이미 오피셜이 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라타 선수도 공격진 뎁스를 어떻게 좀 보느냐에 따라서 아틀레티코도 판단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저는 그러니까 이적을 하게 된다면 모라타는 좀 반대고 안 될 것 같고 맨유 전체적인 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라타도 많이 뛰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이가 있고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그리고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공격수 보강이 이제 모라타가 된다? 그것도 메인급 공격수? 이거는 이제 카바니 포지션이면 나는 오케이예요. 근데 이제 그런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임대라면 오케이지만 이적은 뭐 팬들도 그렇게 반기진 않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디에슬레틱 로리 휘트엘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두 명이 거론이 됐습니다. 추포모팅 그리고 데파이. 추포모팅은 꽤 괜찮은 공격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추포모팅이 34살이 됩니다. 곧. 근데 내년 6월에 바이언이랑 이제 계약이 만기가 되고요. 올 시즌 6선발 6골 2개도 그리고 경기는 10경기를 소화를 했어요. 그 월드컵 브레이크 직전까지 추포모팅 폼이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 축신은 스탯으로 증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레비 떠난 빈자리 어떻게 채울까 했는데 추포모팅이 지금까지 꽤나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포모팅도 저는 약간 모라타랑 비슷해요. 그냥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있어요. 있죠. 스토크시티에서. 이제 옛날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추포모팅도 약간 모라타랑 비슷해요. 그냥 단기로 오거나 아니면 그냥 짧게 보고 데려오는 건 오케이인데 이 공격수를 메인급으로 계속 믿고 가기는 좀 애매하다. 왜냐면 바이언도 계속 공격수를 영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맞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요즘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확실히 어쨌든 모든 팀들이 겨울 이적 시장은 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매물을 공격적으로 여름에 영입을 타진하고 임대를 통해서 일단 정통파 공격수를 데려오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임대 후보들이 아까 얘기했던 모라타와 추포모팅 두 명이 확실히 지금은 좀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코디 학포 선수, 학포라고 하죠. 학포를 이제
영입하지 않은 이유는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찾고 있는 정통파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선 성향의 좀 선수라서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조금 더 정통파 공격수로 타겟을 명확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겨울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일단 임대로 급한 불을 끄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가 지금으로서 좀 유력하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죠. 그것도 맨유에서 그러니까요. 있고, 네, 맨유에서 있고. 근데 이제 올 시즌에 데파이가 부상으로 12경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월드컵 브레이크 직전까지 거의 못 뛰었어요, 경기 수가. 그렇죠. 월드컵 가서도 사실 데파이가 기존의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 해줬었던 역할만큼은 저는 못했다고 보거든요. 아유, 원래는 더 잘했으니까. 코디아포가 가장 이번 네덜란드 대표팀에는 돋보였고. 맞아요. 그래서 저 보면 이 데파이가 그냥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데파이도 진짜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리옹에서 뛸 때부터 저는 리그왕에서 이 플레이를 봤을 때 맨유에서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해서 많이 발전했죠. 와 되게 영리하고 지능적으로 뛴다. 바르셀로나에서도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왠지 그냥 다시 맨유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또 프리미어리그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꺼려지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게 어쩔 수 없죠 그냥.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링크도 좀 있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 나왔으면 이제 오게 된다면 어떻게 좀 활용될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진짜로 지금 FA 신분이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제 살로몬 론돈. 아 대지는 론돈, 축구는 한돈. 축구는 한돈. 네. 그리고 시모네 자자. 네. 자자도 이제 굉장히 추억의 이름이 옛날 이제 또 발렌시아 경기 보신 분들은 이제 자자 빡빡이 공격수죠. 기억 이제 많이 하실 텐데 절대 안 되고요. 이 둘은 절대 안 되고 이제 약간 뇌절 섞으면 내년 이제 6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리오넬 메시. 연장 옵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카림 벤제마. 벤제마. 네. 사실 이 둘 오면 완전 땡큐죠. 아니, 오면은 공격수 걱정은 없죠. 네, 하지만 데려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통파 공격수 카림 벤제마 정통파 공격수지. 론돈 얘기가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네. 론돈이 사람은 착합니다. 사람은 착해요. 네, 진짜 떨어지는 선수 이렇게 구해주고 받아주고 그래. 막 배려해주고 이게 진짜 참 멋있는 론돈 선수인데. 옛날에 말라가에서도 뛰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공격수로서 기량은 좀 의문이다. 에버튼에서도 너무 못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지금 12월 말이잖아요. 겨울 이적 시장은 원래 여름 이적 시장보다 선수와 본격적인 링크가 나는 타이밍이 좀 늦어요. 되게 오랫동안 공을 들인 선수는 지금부터 좀 링크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아마 1월이 됐을 때 또 겨울 이적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FA컵과 같은 일정을 치르면서 공격수에 대한 판도가 좀 정해졌을 때 그때 되면 지금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선수들이 갑자기 유력 주자로 떠오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런 선수들이 링크가 났고 1월 이적 시장이 딱 접어들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누구의 이름이 좀 더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는지 그게 겨울 이적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